예,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마이크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 했는데, 뭐, 조작 방법을 잘 몰라서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조작 방법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위치도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많이 익숙해진 거죠, 이제. 이 마이크는 제가 아는 후배가 저보다 먼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가 이제 잘 하라는 뜻에서 선물로 이렇게 줬는데요.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마워. 자, 오늘은 문화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화재 공부하는 방법, 문화재를 즐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화재를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광지의 대부분이 문화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곳에 사람들이 특히 많이 갑니다. 하회마을이라든지 도산서원이라든지 경복궁이라든지 교과서에 나왔다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죠. 근데 문화재를 가서 만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만족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똑같은 문화재를 봤는데 대단히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문화재를 즐기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죠. 먼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산책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와서 가만히 앉아서 힐링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어떤 식으로 하면은 문화재를 재밌게 좋게 즐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문화재 공부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를 찾아가서 그냥 둘러보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안내판을 보고 둘러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학습, 집에서 인터넷이나 책을 읽어보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인데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책이나 이 안내판을 보지 않고 먼저 이제 문화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휙 둘러보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전제되는 게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실수를 낳고 찍기는 기적을 낳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찍으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원래 그게 맞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찍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요. 가설을 세운다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에 와서 이 문화재가 언제 만들어졌을까라는 그걸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거 맞추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송진이 이 나무에서 나오고 있는지, 송진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한 100년이나 150년, 200년 정도, 그 정도 건물에서 이제 송진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오래된 건물들은 송진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건물의 송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춧돌의 형태, 지붕의 형태, 이런 거를 가지고 이 건물이 몇 년 정도 됐는지를 가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해보는 거예요. 그래 찍고 나서 뭘 하면 되겠어요? 다 둘러보고 나서 이제 안내판에 가서 내가 생각했는 게 맞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건물의 목적, 이 건물을 왜 지었을까? 또는 동선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가면은 그 문화재의 그 시대 사람들의 시선으로 건물을 좀 보는 것도 필요해요. 실제로 문화재는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아요. 담을 쌓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옮겨 놓는 것도 있죠. 저희 집 같아도 지금 30년 전에 수몰 때문에 이마댐 건설로 인해서 이제 수몰이 되니까 옮긴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전체를 옮기다 보면은 원래 목적했는 원래 위치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바뀝니다. 위치도 바뀌고 구조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 배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서서 보던, 그때 앉아서 보던 위치하고 다른 위치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위치에 앉거나 그 위치에 서서 이래 보면은 담이 저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담이 없어야 맞는데 대문의 위치 좀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가 지어놓은 건물을 그 다음에 천재가 아닌 사람들이 손을 댔을 경우에 표가 많이 나요. 그럼 그런 것들 하나씩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재밌어집니다. 왜 여성분들 TV 보면서 연예인 성형수술 했는 거, 저 분명히 성형수술했다고 이렇게
맞춰 들어가듯이 건축물도 보수하거나 새로 짓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상당히 재밌고요. 또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람의 흐름, 그 다음에 햇빛의 움직임, 그 다음에 사람의 동선 이런 거를 읽어내는 것도 재밌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봉정사하고 부석사를 많이 갑니다. 부석사와 봉정사를 많이 가는데, 봉정사의 경우에 계단이 자연석으로 되어 있어요. 부석사의 경우에 계단이 뭐로 되어 있냐면요, 그 깎아 놓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죠. 왜 봉정사는 자연석으로 만들었을까? 왜 부석사는 깎아 놓은 돌을 만들었을까? 목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부석사는 올라갈 때 이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이제 극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극락을 향해서 이제 계속 집중해서 올라가라는 뜻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봉정사의 경우에는 자연석을 깔아놨기 때문에 사람이 위를 보기보다는 발 아래를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불안불안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일정한 위치에서 고개를 들면은 운이 좋은 날 부처님하고 눈이 불상하고 눈이 딱 맞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극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놓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행동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행동을 디자인해 놓으면은 뭐 100% 모든 사람이 그 행동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행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디자인을 읽어내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책에 나와 있냐? 책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소재로 해가지고 뭐 책이 써지기보다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인물 중심으로 우리나라 책들이 많이 소개되다 보니까 문화재를 읽어낸 책들은 생각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문화재를 읽어내는 책들 또한 뭐 그 안에 사건이나 인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분량이 문화재를 다루는 부분은 좀 작습니다. 근데 또 그 문화재를 재밌게 다루는 책도 또한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뭐 제가 아주 썩 좋아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둘러보는 그런 거를 많이 극적으로 바꾼 분이 있어요. 유홍준 교수님인데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문화재를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상당히 좋은 책이고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책에 나오는 문구 하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거는 어떻게 상당히 저는 이 말이 엘리트주의적 사고면서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못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뭐 공부를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에는 깊이 생각해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행학습에서 책을 읽고 문화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책을 읽고 책이 100%라 그랬을 때 책의 100%를 읽고 나서 200%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수들이죠. 고수들이고 뭐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같으면은 100%를 읽고 100%를 이해해내냐?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70%, 뭐 50%, 30%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럼 그 책을 읽고 그걸 머릿속에 넣고 현장에 와요. 뭐 물론 좋죠. 그걸 공부를 하고 왔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서 30%를 기억한 사람은 몇 프로를 확인하고 갈까요? 50%를 기억한 사람 몇 프로를 확인하고 갈까요? 예, 그 자기가 기억했는 거에 100%를 확인을 못 합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일부를 확인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이제 주술같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말보다는 보고 싶은 만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려고 노력하면은 점점점 많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요. 제가 병산소원을 많이 갑니다. 병산소원을 많이 가는데 뭐 1년에 몇 번씩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지뢰에 있으면서 크게 많이 못 가죠. 옛날에 가다 보면은 어느 날 이 건물이 좌우대칭인데 좌우대칭이 아니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돼요. 꾸준히 가야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대칭 속에 비대칭을 넣어놨다는 게 우리 건축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게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건축물들이 좌우대칭 속에 비대칭을 넣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재밌고 보는 맛이 있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갈 때마다 한 개씩 한 개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뭐 이렇게까지 비대칭이 많은가를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좌우 대칭인 듯한데 비대칭을 많이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특히 재밌는 게 동쪽에 있는 동제와 서쪽에 있는 서제라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동제는 이 조금 삐딱해요. 남쪽이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북쪽이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5도 정도 삐딱한데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재밌었고, 또 하나가 동제의 동쪽 창문은 낮게 달려 있습니다. 서쪽의 서쪽 창문은 높게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개 창문이 왜 높낮이가 다른가? 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저 혼자 가설을 세워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아닐까. 겨울에는 햇빛이 낮게 들어오잖아요. 태양이 뜨는 고도가 낮으니까. 그러면은 햇빛이 낮게 들어오니까 이게 간접 조명이 되는 거죠. 반사가 돼가지고 방정체를 환하게 아침에 만들어주는 거고요. 서쪽의 창문은 높게 달아놨기 때문에 서양이 이제 그 서쪽에서 태양이 떨어질 때 늦게까지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했는 부분들도 있죠. 뭐 학교 가서 여름에는 커튼을 그렇게까지 안 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높게 떠 있으니까 햇빛이 건물 안으로 깊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커튼을 칩니다. 왜 그러냐면 햇빛이 건물 안쪽 깊이까지 들어오니까 다들 눈이 부셔가지고 책상에 너무 눈부신 거죠. 책상이 뭐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커튼을 칩니다. 그런 원리하고 같죠.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은 방에 창을 높게 해 놓으면은 햇빛이 깊이까지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눈이 부시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창을 밑으로 달아가지고 간접 조명을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다른 책에서 발견하게 돼요. 이 재미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습법, 그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식이 아닌데요. 학교에서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풀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 그 답안이나 풀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학교 이후에는 잘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문제를 내면은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대답을 안 해요. 원래는 그 자리에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가설을 세워서 말하는 거고, 그걸 검증해 나가면서 이제 이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리는 조용히 있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썼는 논문이나 이 책을 찾아서 그 뭔지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지식은 쌓이는데 풀이 능력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가설을 세워서 이 건물은 누가 만들었고 언제쯤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집주인이 누구한테 어떻게 시켰을까, 이런 많은 거를 그 건물 하나에서 스토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겨울에는 어떻고 여름에는 어떻고 이런 걸 쫙 머릿속으로 그리면은 건물 하나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 몇 년 하고 나면은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대단히 많은 걸 알게 되고요. 실제로 문화재 보수공사나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잘못되는 것도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평생 가는 놀이잖아요. 평생 많은 곳을 다니다 보면 많은 것이 그렇게 보이고요. 또 유교, 불교, 기독교, 뭐 이슬람 여러 건축물들이 유사한 형태의 방식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보는 게 재밌어지는 거죠.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은 제가 추천해 드린 방법으로 한번 다녀보세요. 먼저 풀고 뒤에 풀이를 찾아보고, 틀리면은 어때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세운 가설이 틀리면 그게 단단한 받침이 돼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때 큰 역할을 해줍니다. 자, 먼저 공부하고 가지 마시고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은 좋아하게 되면은 먼저 공부도 하고 찾아갈 때도 있고, 또 찾아가서 보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선우가 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방식으로는 좋은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만큼 보인다는 거, 현장을 더 유심히 보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다, 뭐 좋았다면은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문화재
현장도 한번 둘러볼 거예요. 문화재 현장도 둘러보고 많은 방식을 앞으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